안녕하세요. 저희는 Generating Moving Emotions from Webto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팀6입니다. 저는 발표자 고대윤입니다. 저희 발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인터넷 메신저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모티콘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모티콘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좀 말로 하기 좀 어려운 표현들을 이제 이모티콘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씨만 있는 대화에서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모티콘의 활용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터넷 발전으로 이제 웹툰도 이제 다양하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제 유명한 웹툰들이 이제 이모티콘화 되는 과정들이 좀 몇몇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웹툰들이 이모티콘화 되는 것이 아닌 특정 유명한 웹툰들만 이모티콘화 되고 또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들이 이모티콘화 되는 경우가 그 많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이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웹툰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약간 스마일이나 웨이브 같은 이제 감정적이나 동작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무빙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현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기존에 구현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instruct fix to piece를 통해서 input 이미지의 특성을 더한 뒤 새로운 이미지를 유튜넷 세그멘테이션 하여 캐릭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투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모션을 학습한 이후에 비디오 캐릭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캐릭터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생성하는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현한 모델입니다. 최종 모델은 기존 모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변경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서는 유튜넷과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를 활용한 순서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더해 유튜넷으로 배경을 제거한 후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를 통해서 특성을 더하는 방식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또 최종 모델은 기존 모델과는 다른 움직임 생성 모델들을 활용했습니다. 새 모델에서는 비디오 크래프트 대신에 PR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부여했고 비디오 투 디스크립션 모델 대신 TM2T 모델로 움직임 일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활용한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인 유튜넷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더블네스틱 뉴 스트럭처를 활용합니다. 유튜넷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유튜넷 관련 GitHub 리포지토리에는 다양한 사물을 위한 풀체인지 모델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인물을 대상으로 한 풀체인지 모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유튜넷 모델의 특성과 모델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넷에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유튜넷은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 텍스트를 제거하는 기능, 그리고 타겟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과 더불어 또한 유튜넷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유튜넷은 비슷한 사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으며 타겟을 온전하게 감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유튜넷의 전반적인 특성과 한계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넷이 복잡한 이미지에서 타겟 남성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겟 남성의 기타도 대부분 추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세그멘테이션은 잘 되지만 기타의 끝부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넷은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제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넷은 캐릭터가 포함된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주어진 마스크를 활용하여 주어진 이미지의 타겟을 잘 추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튜넷의 텍스트 리젝션 관련 특성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주어진 이미지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인풋들을 통해서 뉴트넷의 두 번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깃이 텍스트와 함께 존재하는 이미지를 입력하더라도 타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텍스트 없이 추출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성인 캐릭터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뉴트넷은 타깃을 지정해주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깃과 비슷한 주변 사물과 함께 세그멘테이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깃이 이제 분명한 경우에는 타겟만 세그멘테이션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타겟과 비슷한 주변 사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물까지 감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물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타겟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을 추출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튜넷 관련된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인터넷이 타겟을 잘 감지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타겟과 비슷한 다른 사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겟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그림은 서로 비슷한 외형을 가진 두 인물이 나타난 그림입니다. 유튜브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실행했을 때 두 인물도 세그멘테이션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뒤에 인물의 발 주변에는 원 모양으로 이제 공과 같은 세그멘테이션이 잘못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타겟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타겟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과 비슷한 패턴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튜브에서 두 번째 한계점입니다. 바로 이미지의 주요한 사물을 가끔씩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모델은 별도의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타겟을 추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타겟의 일부분을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는 유튜브의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인스트럭티비티에 대해 설명할 고지은입니다. 인스트럭티비티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랭귀지 모델과 이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일단 GPT-3와 스테이블 디스크션이 합쳐진 모델로 이제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입력받아가지고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이 변형된 이제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로 저는 여기서 제공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프로그레시브 그 발표에서 했던 저희 목표는 이제 인스트럭트 픽투피에서 이제 페이스와 이모션을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이었는데 일단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웹툰 이미지와 적절하지 않는 실제 사람의 입모양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지만 그 뒤에서 말씀드린 그 피아 모델에서 이 표정 변화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인스트럭티비티 모델을 이용하여가지고 감정을 보는 조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사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이제 간단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였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물체를 이제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지시를 했을 때는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컨디셔널 조건으로는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머리 색깔이나 이제 옷 색깔을 변하는 것 또한 이제 가능하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종 이제 옷 색깔을 바꾸라고 이제 명령을 했을 때 이제 전체 톤 색깔을 바꿔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컨디셔널 조건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했던 그 유스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제 거리 사진이나 공원 사진 아니면은 뭐 맑은 하늘 이런 등과 같은 그 백그라운드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좀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인풋 이미지가 좀 긴 경우 이제 좀 위아래 부분이 잘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지의 긴 부분을 이제 512 크기로 맞추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과도하게 긴 경우는 좀 위아래가 잘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이제 이미지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너무 많이 변하거나 아니면 적게 변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스토션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에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이거를 전화를 좀 조절을 하는 경우 하는 게 필수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이미지의 CFC 값이나 아니면 텍스트의 CFC 값을 낮추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의 변화를 좀 적게 하는 방향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 반대로 하는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좀 많이 변화할 수 있어가지고 밑에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그 CFG 가중치를 바꿨을 때 그 좀 숫자가 작은 경우에는 좀 많은 변형이 일어났지만 숫자가 높은 경우에는 또 적게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적절한 값을 찾아가지고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계점은 앞선 예시에서도 전혀 드러났듯이 이제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오류가 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예시와 같이 이제 이 소녀를 이제 안경을 씌워달라고 했을 때 이제 소녀뿐만 아니라 들고 있는 인형까지도 이제 안경이 씌워지는 이 오류가 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이 사물을 바꾸는 것 또한 이제 그 오른손에 있는 걸 바꿔달라 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양손에 이제 물병을 들게 하면서 또 손 모양이 좀 부담스러운 듯한 그러한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민성이고 이제 모션 컨디션을 다뤄주는 모델인 TM2T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존 목표는 이제 웹툰 캐릭터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이모티콘과 좀 비슷한 모션으로 만들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래대로 일단 비디오 투 텍스트 모델을 사용하였어야 하였으나 해당 과정에서 이제 인풋 비디오 데이터셋을 받아오는데 음, 어느 모델을 쓰더라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냥 방향을 틀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비디오나 이모티콘의 그런 모션 정도만을 따와서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모델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전체적인 오버뷰에서 그 모션 투 텍스트 부분만 활용을 하였고 해당 부분을 통하여 이제 최종 비디오 생성 모델의 그런 입력 프롬프트를 이제 텍스트로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킷 모션 토큰화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데 이 토큰화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에서 위에 있는 파트의 결과값이 담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이제 토큰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모션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트랜슬레이터의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들은 이제 잘 나온 케이스들인데 이제 단순한 모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소한 디테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올 스텝스가 생략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해당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비디오 모델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이 생략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기에 괜찮은 퀄리티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액션의 길이가 긴 경우 아니면 이제 무브먼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이제 마지막 그 4번 그림을 보면 사람의 성격 같은 경우에도 무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돌려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단순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였지만 해당 데이터셋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3D 모션을 결국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였고 그리고 이게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모션이 미러링이 발생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뽑아내야 되는 모션은 오른손으로 행동해야 할 때 실제로 예측된 모션이 왼손으로 행동한다 이런 식의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정된 모션만 사용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모 파트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점과 개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토큰화 부분에서 결국 보캐블러리 사이즈의 제한이 있었기에 언노운 토큰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디코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서는 빔 설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빔 설치의 캔디데이트를 늘려서 조금 정확도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탑K 메서드를 활용해서 좀 여러 개의 후보를 골라오는 그런 방식들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탑K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헐적으로 진짜 완전 생뚱맞은 문장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서 결국 해당 모델에서는 빔설치를 사용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제 홍준님께서 최종 비디오 생성 모델인 PI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홍준이고, 이번 모델에서 PIA 모델의 전반적인 인퍼런스를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에서 핵심이 되는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인 PI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포절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비디오 크래프터 모델은 GPU 추가 할당을 받아서 인퍼런스에 성공을 하였지만 생각보다 아웃풋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일단은 모델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델 아웃풋은 다음과 같은데 지금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해서 영상을 재생해야 되기에 이 영상을 재생하는 거는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만 보셔도 근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아 모델로 이제 모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아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베이스 모델로 다음 그림과 같이 이미지와 프롬프트 인풋을 받아서 비디오로 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카툰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존재하여서 무빙 이모티콘을 얻고자 하는 저희 프로젝트에 더욱 알맞다고 생각하여 이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콜레를 일부 수정하여 비디오 렌스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스타일 트랜스퍼나 아니면은 앰플리튜드를 변환하여서 모션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디스토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데모 결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모델을 인프런스하면서 얻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논 휴먼 캐릭터 인풋으로는 디스토션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곤드리프 인풋의 각 프롬프트를 실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 자체의 외형을 크게 벗어난 결과가 추락됨을 알 수 있었고 곰돌이프의 외형이 아니라 아예 곰 형태로 캐릭터가 변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휴먼 캐릭터인 검은 인간 캐릭터로도 인퍼런스를 진행해 보았는데 이 또한 디스토션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휴먼 캐릭터만을 인풋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휴먼 캐릭터에도 그림체에 따라서 디스토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애봉이 캐릭터를 인풋으로 하였을 때 이런 간단한 프롬프트에도 아예 얼굴형 자체가 변해버린다는 등의 디스토션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최종 아웃풋의 그림체로 귀결되는 그 그림체와 최대한 비슷한 그림체의 웹툰 캐릭터를 찾아서 이제 인퍼런스를 돌려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조금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벽하게 원본 이미지의 그림체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모델 GitHub에 소개된 데모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보아 그냥 모델 자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은 그 중에서도 모델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과 모션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감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스마일, 앵그리, 해피와 같은 다소 직관적인 감정은 잘 표현하는 것에 반해 boring, shy, surprised와 같은 다소 모호한 감정들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oring에 대한 결과이고, shy에 대한 결과이고, surprised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 그리고 모션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풋 이미지와 컨디션을 활용하여 최종 데모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소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감정 표현이 주된 것들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감정만을 표현한 이모티콘을 제작을 하였고 이후 어디셔널하게 모션을 표현한 이모티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감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P2P, 유투넷, 피아 모델을 통과한 저희가 프로포절 프레젠테이션 시에 기획했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유투넷, P2P, 피아순을 통과한 이모티콘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정한 방식이고 이 버전이 최종 데모 코드에 반영될 것입니다. 첫 번째 P2P 유튜브의 피아 모델에 대한 방식은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데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를 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구했고 여기서 P2P로 머리색과 옷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후 유튜브에서 통과시켜 배경을 제거시켜 주었고 총 5가지 이모션 프롬프트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스마일링에 대한 결과이고 오프닝 마우스에 대한 결과이고 크라잉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앵그리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아,
회피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이 캐릭터에 대한 최종 데모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아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풋 이미지의 배경이 없는 경우 모델 자체적으로 배경을 자동 생성하는데 이때 이 예시와 같이 피아에서 자동 생성된 배경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었고 배경이 너무 화려해지는 경우에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캐릭터의 경우 앉은 의자 자체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앉아있는 의자 자체가 없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의자를 추가해주는 것 같은 베리에이션을 적용하고 싶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아 모델 자체가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 자동 생성을 해주긴 하지만 저희 모델이 조금 더 유저 커스터마이저블하게 다양한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함께 모델의 적용 순서를 바꿔주는 게 저희 프로젝트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순서를 바꾼 결과 또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유튜넷으로 지은 의자를 픽스2픽스로 추가하고자 하는 공연 배경의 분위기에 맞게 추가한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다음과 같은 아웃풋 데모를 생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앵그리에 대한 결과, 업셋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익사이티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로 총 4가지의 이모션 조건을 생성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앉아있는 벤치가 없는 원본 이미지로부터 유튜넷으로 배경을 제거하고 새롭게 벤치와 배경을 추가해준 이미지로 생성한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 스마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앵그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캐릭터로는 2가지 이모션의 조건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순서라도 좋은 퀄리티의 무빙 이모티콘이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순서가 조금 더 유저 커스터마이저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순서로 최종 데모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성님께서 이 모션 컨디션에 대한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션 컨디션을 넣어줬을 때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 컨디션을 넣어준 이유는 이게 실제 이모티콘에서도 감정뿐만 아니라 모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도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모션들을 위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운동을 하는 모션을 조건으로 하여 이제 이모티콘을 생성하였을 때 운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플레이 기타라는 액션을 프롬프트로 넣어줬을 때는 이게 해당 그 피아 모델이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타의 생성까지만 두고 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타 연주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줄 때는 그 인풋 이미지가 기타를 들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무브먼트들을 넣어줬는데 맨 오른쪽에 워킹 포워드 제외하고는 각 모션들이 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모션들과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결론 내린 것은 이제 피아가 스피드나 디렉션 같은 그런 모션의 다양한 특성들을 디테일하게 받아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단순한 모션 조건만 여기선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앞에서 말했던 플레인 기타를 넣어줬을 때는 이제 이와 같이 결과가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워킹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의 캐릭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2명 다 잘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빙 핸드인데 이게 지금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플로우랑 약간 다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봤던 이유는 이제 피아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을 때 실제 이모티콘처럼 그냥 백색 배경의 이모티콘이 생성되는지도 같이 봐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피아가 자동적으로 배경을 생성한다는 단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불가능하였지만 이게 웨이빙 핸드는 나름 결과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앉아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웨이빙 핸드를 넣어줬을 때 손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이제 피아 모델에서 손의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고 그리고 아까 대윤님이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중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피아 모델의 그런 웨이빙 핸드의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델 전반적인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모션을 받아왔을 때 뭔가
라이트라는 그런 손의 방향을 받아왔을 때 이 손의 방향이 무시되고 그냥 왼손을 흔든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데모에 대해서 다 말해줬고, 이 프로젝트의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 물론 유투넷이나 인스트럭트픽스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두 모델을 통한 캐릭터의 추출과 적절한 배경 생성은 나름 잘 진행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 모델 같은 경우에 배경을 자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백색 배경의 이모티콘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투픽스 모델에 또한 배경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심했었는데 이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TM2T 과정에서 이 배경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줬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자면 모델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션과 이모션을 특징으로 받아오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였었고 또한 이 TM2T에서는 이 모션 조건을 받아올 때 뭔가 모션의 종류가 다양하다기보다는 이제 디렉션 또는 스피드적인 부분에서의 조건이 굉장히 다양했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기에 많은 모션 조건을 저희가 피아에 넣어줄 수도 없었고 또한 피아 자체가 단순한 모션만 받아오고 단순한 이모티콘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피아가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못 받아오고 드로잉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값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만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파이널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뭔가 백그라운드 컨디션을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할 수 있다라면 뭔가 더 원하는 이모티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결국 인풋으로 들어가는 특징들의 개수가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생각되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모션과 이모션이 적용된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 휴먼 캐릭터와 다양한 드로잉 스타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모델을 좀 다시 트레이닝을 해보는 과정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 파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션 투 텍스트가 아니라 비디오 디스크립션 모델을 쓸 수 있었더라면 모션적인 컨디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컨디션을 뽑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최종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더더욱 다양한 컨디션을 쉽게 적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해당 그림이 저희 프로젝트의 플로우를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 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